6.1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마포구의원으로 당선된 차혜영 씨인데요. 국내 최초 성소수자 구의원으로 불리게 된 그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차혜영 마포구의원 당선인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상암 MBC가 있는 마포구 바선거구 서교동 망원일동 구의원 차혜영입니다. 네, 우리 동네 구의원이시니까 네, 잘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표창원이 만난 사람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떠세요? 그 구의원 당선이 되셨는데 네. 활동 아직 그 회기가 열리지 않았죠? 네, 아직 회기가 열리지 않았고 네. 오늘 이제 그런 구의회 의원 활동 설명회를 오늘 이제 바로 듣고 왔고요. 그러면서 네. 이제 배지도 주시고 예. 그리고 어떻게 의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듣고 오늘 왔고요. 네. 7월 11일부터 이제 임시회가 열려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는 의정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회. 그러니까 이제 구의원으로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그쵸. 느낌이 드는데 네. 어떠셨어요? 너무 이제 어쨌든 이제 구의회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네. 다 오셔가지고 이제 환대를 해주시는데 공무원분들 구의원에서 구의회에서 일하시는 네, 공무원분들 구의회 분들이 이제 다 자리도 마련해주시고 네. 그래서 뭔가 무게가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무게감이 있는 자리구나 이렇게 다 나와서 네. 환대를 하고 준비를 해주는 자리구나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포구 의원은 총 몇 분이신가요? 19명입니다. 19명이요. 네. 19분. 네, 구의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네. 그 동네의 가장 중요한 그 민주주의 첫 출발점일 텐데 정치 꼭 해야 되겠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막 어떤 계기나 어떤 사건이나 이랬던 거는 아니었고 예. 제가 계속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지역이 중요하고 네. 특히 이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사회 활동들을 계속 해왔었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뭔가 시민들의 사회 인식, 그러니까 네. 뭔가 인식들은 바뀌고 있는데 사회 구조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면서 네. 구조나 시스템 같은 거를 바꿔내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그것이 정치라면 정치를 네.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개혁, 변화, 구조,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런 말씀 속에는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대한민국 최초의 네. 성소수자 구의원이라는 네. 그 타이틀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반면에 보자면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차혜영이라는 정치인의 전부는 또 아니잖아요. 네. 또 부담도 있으실 테고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하나의 정체성이 저라는 사람을 다 설명하진 못하지만 네. 국내 최초가 계속 앞에 붙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등장한 사람이 처음이고 네. 이런 사람을 보는 것도 많은 분들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단순하게 정체성 알파인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복합적인 인물이자 사람이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돼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네. 그런 걸 잘하고 싶다. 정말 잘해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큽니다. 네, 잘하고 싶다라는 말씀이 콕 귀에 박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성소수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 소수라는 것이 꼭 숫자적인 의미만은 아니겠지만 도대체 얼마나 소수이길래 우리가 소수자라고 할까 이런 이제 의문 갖고 계신 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뭐 통계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통계로는 잡히지를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통계에서는 남성, 여성으로 이미 이제 두 가지 성별로 통계에는 항목이 되어 있다거나 네. 혹은 가족 구성 정도만이 있기 때문에 통계에서는 네. 이제 잡히지 못하는 게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그 그쵸. 표기 방식에 뭐 다른 변화를 주기도 하고, 그쵸? 예. 예. 그래서 아직 그렇게 약간 사회 구조적으로는 그 아직 예. 바뀌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2015년에 국가인권위에서 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실태 조사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당사자가 한 1,126명 정도가 이미 좀 참여했던 설문조사 같은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냥 저 개인으로
그냥 뭐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제 친구를 한 10 정도로 뒀을 때 네. 성소수자가 7 정도 되고 사실 비성소수자가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대네요.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성소수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저처럼 이렇게 드러내고 친구가 되는 과정들을 하긴 되게 쉽지 않은 환경이어서 아마 통계로도 잘 잡히지 않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또 내 주변에 성소수자가 없는데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본인이 주변 친구들이 이 자기가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람일 수 있다라고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주변에 있을 텐데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는 털어놨을 때 혹시 실망한다든지 또는 뭐 관계가 좀 나빠진다든지 이럴 걱정 때문에 말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성소수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아픔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진하게 이제 느껴지는데 본인은 당당하게 소위 말하는 커밍아웃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 정치 시작하시기 전에도 언론에 여러 차례 인터뷰도 하셨고요. 그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올 박해, 편견, 차별, 공격 여기에 대한 두려움, 불안 없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여러 차례 커밍아웃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을 때부터 커밍아웃을 이미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약에 정치인이 되거나 더 높은 뭔가 제가 가진 것들이 더 많아졌을 때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전부터 계속 이제 말해놓는 연습들을 했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그렇게 여러 차례 커밍아웃을 했지만 많은 분들은 아직도 모르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에게 뭐 차별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저에게 엄청난 여러 가지 뭐 폭력적 상황이라던가 차별적 상황이 사실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닌데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되게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운이 좋아서 정치인까지 된 거죠. 운이 좋게 이제 정치인까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희로 김송림님께서요. 차혜영 의원님 성격이 화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운이 좋다는 표현을 주셨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분명히 여전히 성소수자 LGBT가 많으실 텐데 스스로를 밝히지 못하시고 계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많이 안 겪으셨지만 많은 분들께서 두려워하시는 그래서 스스로를 밝혀내지 못하시는 그 이유를 구체적인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성소수자 사실 스펙트럼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같은 성별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한 성별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성을 이제 전환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사실은 성소수자라고 다 모이지만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해서 예시로 트랜스젠더 성을 전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하나는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도 사실 다 주민등록증과 자기를 대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성별은 사실 이것이지만 사실 살아가는 성별은 그것이 아직 아닌 사람들은 계속 대조를 하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실 그런 것들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죠. 그러면 사실은 본인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럼 투표권이 박탈당했다라고 사실 느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였었잖아요. 그랬을 때도 마스크를 사러 갔을 때도 계속 주민등록증과 본인을 계속 확인하고 대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부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룰을 계속 이야기했을 때마다 내가 계속 겪는 어떤 부당함과 차별과 사실 어떤 부분에선 계속 얘기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하고 싶지 않은 나에 대해서 안 하고 싶어라고 하면 사실 부당하게 되는 거죠. 사회 뭐 투표권을 잃는다던가 전 국민이 받는 마스크를 몇 개 못 받는다던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그냥 단순히 누구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혹은 자기가 어떤 성별로 살고 싶다라고 그냥 단순한 어떤 마음 내가 뭐 나로 어떻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지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게 어떤 사회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차별로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온라인상에서의 공격이라든지 주변에서 알게 되었을 때 막
폭언이나 차별성 발언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혐오적인 네. 그러한 이제 언행들이 가장 두렵지 않을까라고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일상에서 마주치는 무수한 부분들, 신분 확인이란 부분들이 가장 큰 걸림돌로 다가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 뭐 언론에 노출이 돼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뭐 악플이 달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제 일상에는 그것이 바로 작동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내가 밝혔을 때 군대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던가 노동권이 박탈된다던가라고 하는 것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저는 되는 걸로 저의 더 일상적 문제죠. 왜냐하면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 구성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혹시 내가 사망했을 때 유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산 상속적인 부분들이 생기길 마련이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뭐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라 기존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갖고 싶다고 하는 부분들로 봤으면 좋겠다. 이미 자기들은 그런 권리가 다 있잖아요. 가족을 구성한 권리라던가 아니면 노동할 권리, 뭐 안전한 주거에서 살아갈 권리. 근데 뭐 예를 들면 집계약을 했었을 때도 나는 처음에는 이제 남성의 모습을 하고 집계약을 했는데 어느 순간 살아가면서는 이제 성을 전환하는 어떤 과정들을 했었을 때 집주인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사실 이런 게 훨씬 더 어려운 부분들이죠. 악플을 받고 속상하고라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차별금지법과 연결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실 저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외우잖아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우린 평등해야 된다. 이건 다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것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게 차별이라고 방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나? 그래서 사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법이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정말 동등하게 갖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대로라면 차별금지법 당연히 진작에 입법이 되었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도 자주 듣던 말이 뭐냐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조다,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요.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조차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아까도 계속 이제 시민사회에 있었고 시민들 사이 속에 있었을 때 시민들의 어떤 사회적 인식의 전환은 되게 빠르고, 왜냐면 이미 미디어에서는 너무 많이 사실 뭐 BL이라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이미 미디어 콘텐츠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과연 그런 걸 논의해서 여기까지 진전됐었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만큼까지 인식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과정들이 있었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법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그때는 아무것도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더라도 방금 이야기하셨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공론장을 계속 열고 있었나? 라고 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 공론장을 만드는 게 이제 의원님들 혹은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몰랐었던 이런 일도 있었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이 있지 않으면 바로 막 부대끼는 어떤 부분들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는데 이게 맞아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 사실 어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을 계속 열어내고 많은 사람들과 이 이야기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것을 찬성한다 혹은 찬성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사람을 차별하는 법이다 아니다 뭐 이런 단순한 결과론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무엇을 차별로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그 차별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보장되어야 되는지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해놔야 이 차별금지법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아마 해석이 될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내가 시민으로 살아갔을 때 차별받지 아니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우려하는 부분들로 계속 읽혀지는 게 참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런 시민의 권리, 동등할 권리, 사람으로 살아갈 권리 그런 걸로 좀 읽혀야 되지 않나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자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분들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더디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로서 이게 성소수자로서 그 아무래도 이제 인권에 대한 의제 구의회에서도 좀 다루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이제 마포 구민들께서 아니 차혜영 의원은 성소수자 얘기만 하고 우리 구민들 먹고 사는 문제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마포라는 지역을 선택해서 지역 정치를 하고자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중 정치라고 방금 말씀하셨던 정치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을 보면 저가 안 그랬으면 비례의원을 나갔겠죠. 성소자를 대표해서 성소자 이야기를 할 사람이었다면 성소자만을 이야기할 사람이었다면 사실 저는 이제 비례를 받고 비례 아까 성소자 뭐 의원으로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습니다 했겠지만 저는 이제 마포구라고 하는 지역을 얻어서 지역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선 지역에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겪는 문제라고 하는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사실 기초의원부터 해야겠다. 그리고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제가 여러분의 고민이나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아마 선거하시면서 공약 내거시고 하셨을 텐데 지금 좀 간략하게 마포 구민을 위해서 차혜영 구의원께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도시가 사실은 제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제 1인 가구 의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혼자여도 안전한 도시를 제일 타이틀로 뒀지만 사실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건 오래 머물 수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마포구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인데 사람들이 주거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마포라는 도시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 약 90몇 % 이상이 마포에서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집값이 너무 높으니까 계속 마포구가 아닌 다른 구로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포구에서 쫓겨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도시를 좀 만들고 싶다. 좀 행복한데 행복해서 계속 집값이 올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행복하더라도 안정성이 있도록 이 도시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가 사실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도 못 잡고 국회의원도 잡지 못하는 일이지만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의 머물 수 있게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뭐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이전에 청년 정책 같은 걸 만들었을 때도 같이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었고 월세 지원 사업 그리고 저희 마포구에서는 작년에 이사 지원 같은 것들을 저희 관내에서 이사를 한다거나 1인 가구 청년들이 혹은 다른 구에서 이제 넘어올 때 이사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또 사업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생활 밀착형 정책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정치적 포부 앞으로 그러면 구의원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구의원을 잘해내자라는 목표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정말 많은 미디어에서 제가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해 주시기에 말씀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시고 이 자리도 그런 자리로 저도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왔는데요. 4년 동안 정말 일을 잘하고 방금 얘기했던 생활밀착형으로 주민들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정말 구민들이 잘 아는
모두가 아는 우리 구에는 차영이라는 구의원이 있다라고 네. 하는 걸 알릴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해서 네. 정말 유명한 정치인 되자. 구의원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구의원으로 정말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잘하는 유명한 구의원 차혜영 의원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표창원이 만난 사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